자, 매주 월요일 만나는 OBS 법전 시간. 오늘 함께 하실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조계 이슈와 사건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주실 법조계의 비타민 구민혜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OBS 법전 시간 어떤 주제로 함께 할지 궁금한데 앞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사건은 이제 제 의뢰인분의 어머님이 혼인하시고 남편과 사이에 의뢰인분을 낳고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제 한 1년 만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자녀를 키우다가 10년 후에 재혼하시면서 이 의뢰인분을 재혼한 남편의 양자로 입양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재혼한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서 이중 호적이 생긴 사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10년 있다가 재혼을 하시면서 양자로 입양을 한 게 아니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그러면 10살일 때 네, 출생신고를 맞습니다. 하게 된. 네. 그럼 이중 호적이 된 사건인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걸 바로잡게 되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구 변호사님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가사 사건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좀 이렇게 처음 겪는 이런 사건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좀 이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가정사를 이제 해결하려고 좀 연락 주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사 사건이 그냥 봤을 때는 간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이게 관련된 규칙이나 뭐 법률 이런 시행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다음에 2008년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제 생기면서부터 또 거기에 관련된 또 규칙이나 예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해본 사례가 없는 사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이제 또 다른 사무실에 이제 여러 군데 가셨는데 이거는 좀 어렵다.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도 여러 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는지도 다 명확하지도 않고 막 선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맡기를 꺼려하시는 이제 변호사님들도 많은 사건들을 이제 저는 좀 약간 호기심 좀 약간 해보고 싶다. 새로운 사건들 좀 약간 해보고 싶다.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맡았던 것이 또 다행히 잘 해결이 돼서 예,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좀 소문이 나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능력자시군요. 이게 사실 첫 발을 내딛는 게 그러니까 앞장서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소문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박수를 쳐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가사 사건들을 많이 해결을 해 나가시다 보니까 오늘도 이런 일들을 좀 소개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많으십니까? 의뢰인들이 오셔서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일단은 이중호적인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이중호적. 네, 생각보다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중호적이었다가 이게 등록부로 이제 변경이 제도가 바뀌면서 그 등록부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이제 이게 처음에 살면서는 잘 모르는데 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필요한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했을 경우 이제 상속인들이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사망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등록부가 두 건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 어떤 절차를 거칠 때 어디다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될지 이제 난감한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때문에 또 많이 오시고 또 이제 또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워낙 또 외국에 많이 나가시고 유학이나 이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이중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제 이중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보통 국적 포기를 해서 뭐 한국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또 외국에서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에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단일 외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가 나중에 이제 뭐 출생신고를 했는데 출생신고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추후 다시 뭐 기하 절차 외에 다른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이나 그런 과정들을 거칠 때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절차가 아닌 이제 또
특이한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그래도 꽤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의 어떤 그 분단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이중 그런 등록부가 네네. 생기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또 맞습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네. 많으시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겠네요. 네, 외국인 분들도 꽤 오시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인데 국적이 미국 국적이거나 뭐 국적이 외국 국적인 분들도 이제 오신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제가 했던 케이스는 이제 뭐 그 인지 청구 때문에 오셨는데 어린 시절 미국으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 취득해서 이제 미국인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의뢰인의 아버님은 이제 알고 봤더니 가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교제를 하다가 이제 의뢰인분이 태어났고 그러나 이제 친분은 가정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는 거를 꺼려하셔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 보니 이민 결정을 하셔서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 국적으로 쭉 살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 뿌리가 한국이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또 일을 또 이제 한국에서 하게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오셨는데 어쨌든 본인 아버님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계속 있어서 네, 결국은 인지 청구를 한 사원입니다. 네. 이렇게 된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자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송 자체가 필요한 건가요? 어때요? 네, 당연히 이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법적으로 인지청구 소송이라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제 자녀라는 거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인지청구 소송은 친부 또는 친모와의 혈연 관계를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로부터 이제 소급해서 기간이 올라가서 그때부터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판결받은 시점부터가 아니라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인지 청구한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하고 친자 관계가 인정이 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 거죠? 보통은 뭐 상속이나 그다음에 또는 그 자녀를 키울 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양육자한테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친자 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양육비를 그렇죠. 청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로 이제 자녀들이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상속을 되어야지만 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했을 때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그래야지만 또 상속을 청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인지 청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지간에 내가 친자녀다. 라는 것이 필요하려면 어쨌든 유전자 검사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요즘엔 유전자 검사 워낙 뭐 결과가 명확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 뭐 두 사람이 현재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보통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전자 검사로 가능하죠. 네. 그럼 그거 말고도 준비해야 될 자료가 있나요? 뭐 다른 뭐 다 관련자들 진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또 뭐 이제 어렸을 때 뭐 친자거나 친부모인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사진이라던가 뭐 다른 자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한 건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 자녀가 근데 친부나 친모 쪽에서 이제 뭐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거절하거나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보통 뭐 친부 쪽에서 협조를 해주면 편한데 그러지 않아 주시면 법원에다가 저희가 유전자 검사 명령을 신청을 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라라고 하고 기간도 정하고 날짜도 정해서 이렇게 통지가 오는데 그 날짜에 안 하게 되고 계속 미루게 되면은 법원에서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네. 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고 하면 이제 또 부모 자식 간뿐만 아니라 뭐 삼촌 지간이라던가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촌 뭐 이모 뭐 이런 분들도 다 되거든요. 고모 이제 삼촌 간에 있는 혈연 관계를 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삼촌 지간님이 맞다라는 판단을 받으면 근데 아버지의 형제나 아버지의 뭐 그 자매 이런 분들하고 검사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 유전자 검사 결과로 또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태어난 게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자녀임을 나는 밝히고 싶다. 소송을 해서라도 나는 자녀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입는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친부의 그 형제분하고 연락이 닿아서 그분한테 저희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좀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해서 결국은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3초지간 혈안 관계임을 입증받아서 이제 인용을 받았습니다. 친부는 계속 거절을 한 상태였군요. 네,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항소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해달라 이렇게 항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지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친부의 자녀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걸로 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소송처럼 항소의 개념이 있나요? 만약에 그 사건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면 사실 항소는 의미가 없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사실 항소는 할 수는 있지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사실 기각될 게 뻔해서 뭐 거의 그런 케이스들은 없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난 분명 친자가 확실한데 왜 악녀로 등장하는 김연아라는 사람이 중간에 바꿔치기를 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만났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바꿔치기를 한 게 분명하다 해가지고 제가 항소를 해서 다시 제 유전자 검사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건 가능하죠. 네, 그런 건 가능하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니면 또는 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 경우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상 안 나오는 그런 형질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네, 뭐 한다면 또 필요할 가능성도 있죠. 그럼 유전자 검사상으로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서 그거는 거의 뭐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그렇군요. 자, 가족관계 등록부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질문도 주셨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다. 함경호 님이 이중호적일 때 당사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은가요? 방금 전 예를 들으셨던 출생인과 같은 경우에 불편한지요? 호적과 국적이 같은 건 아니죠?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호적과 국적은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호적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제 외국 국적도 있는데 그 호적상에 있는 그 신분 관계가 이 사람의 내용과 다르다거나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분이 외국에서 쭉 살면 상관이 없지만 한국에서 만약 산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명확한 신분 관계 정리가 필요하고 보통은 가장 뭐 살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단 사망할 때 사망 신고가 어렵다는 거. 일단 이중 호적이니까 어떤 호적에다가 사망 신고로 처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에서는 네. 그런 경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와 관련된 사건 또 다른 거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건은 의뢰인분이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 보통 이혼 소송이 1년 가까이 걸리니까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서 그전에도 또 오랜 몇 년 동안 별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재혼하신 남편과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하던 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해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됐는데 네. 우리나라 그 민법 844조에 의하면 혼인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걸로 추정합니다. 포태한 게 그러니까 혼인 중에 임신된 걸로 본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전혼의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아빠에 불구하고 전혼의 남편의 자녀로 밖에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한 남편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생 신고를 하면 이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혼한 남편이 이제 이혼이 정리되고 나서 이제 엄마는 이제 불상으로 해서 엄마는 누군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생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아이가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갔을 때 엄마가 누군지 모른다고 낼 수는 없으니까 자료를 그래서 뒤늦게 이제 친생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이제 신청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야, 복잡하네요. 이것도. 근데 아이와 엄마가 함께 살고 이게 친생자라는 사실만 존재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친생자라는 관계를 인정받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저처럼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문득 들어서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일단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모든 권리 행사에 있어서 네.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결정을 하는데 하다못해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입학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아이가 수술을 할 때 그렇죠. 네. 또 보호자인 법정 대리인 서명을 해야 돼.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되고 뭐 아이가 뭐 예금을 만들거나 예금을 해약할 때 뭐 또 아이 이름으로 여권이나 비자를 만들 때 이럴 때도 다 보호자인 법정 대리인이 동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친권자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실제 친권자가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런 일들을 다 행사를 못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오셔서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군요. 그러면 뒤늦게 이렇게 친자로 인정을 받아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로 잡으려고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저희가 이 친세자 관계 존재 확인을 할 때 이 아이는 이 엄마의 자녀가 맞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 이제 뭐 포태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법률혼 관계지만 이 아버지 전혼의 남편의 자녀는 아니고 이 엄마가 실제 낳은 것이 맞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또 인정이 되었죠. 아니 그러면 저는 참 이게 왜 아니 그럼 이 당시에 이혼 소송 마무리 단계에서 현재 재혼한 남편과 임신을 했고 그러면 재혼한 당시에 그게 법적으로 그런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 못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설명해서 이렇게 됐으면 이런 복잡한 과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법적으로 이러한 상태여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런 불편한 과정을 쭉 거치고 지금 또 이런 소송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뭔가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라고 사실을 다 밝히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서류까지 다 준비를 어차피 사실을 다 밝힐 건데 몇 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라고 그 당시 사실을 그대로 밝힐 건데 그 당시에 사실을 그대로 밝혔어도 되지 않았나 그런 네, 그 당시에도 법적으로 그런 게 존재했으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그 드네요. 당시에 밝혀도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판결로 받아야 합니다. 네, 법률상 추정을 받는 게 이건 굉장히 강력한 추정이기 때문에 이 추정을 깨트리려면 판결로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네. 친세대 관계 엄마가 친세대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받고 받았다 보니 그 당시 법률혼 가정에 있는 전 남편의 자녀임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친세대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판결을 또 받았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다 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혼한 직후에 이런 사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 남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더 거꾸러질까봐 아무래도 이제 소송을 바로 하기는 쉽지 않았던 걸로 보아지고요. 좀 약간 미루다가 보니 결국 이제 자녀가 학교를 가야 되고 또 학교에 이제 가족관계 이제 증명서라던가 기본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또 엄마의 이름이 없는 걸 낼 수는 없다 보니 결국은 이제 서둘러서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할 수 없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절차를 했어야 네, 되는데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전 남편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가 조금 껄끄러웠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거의 몇 건 정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수십 건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건들을 지금 쭉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조금 껄끄러웠던 아니면 가장 해결하는데 난제였다 싶은 사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이제 한국인인데 그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자녀를 출산했어요. 출산하시고 근데 또 두 분이 미국에서 이혼을 하시고 아버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신 다음에 다른 분과 재혼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자녀를 그제서야 그 출생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의 엄마는 이제 실제 낳아준 친생모가 따로 있는데 그쵸, 이 아버님이 혼인신고한 이 재혼하신 분의 자녀로 또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출생신고를 하시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르게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출생증명서에 보면 그냥 어디서 출생했고 부모 이름
이제 부모 이름, 아이 이름, 그다음에 그 생년월일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을 이제 확인할 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출생증명서만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출생신고된 이 사람인가 이거를 확인하는데도 시간 그 절차가 거치고 그다음에 친생모가 이제 이분이 아니라 원래 친생모가 계시니까 그 친생모하고의 친자관계 확인과 그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는 이분과 또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분이 한국에서 살려면은 이제 미국 국적자니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이 출생신고 된 걸로 이제 이분이 살 수 있는데 또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분이 이분인지를 또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 사람의 이제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이 사람 같긴 하나 기록상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지금 소송을 거의 지금 이제 4건째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네, 이제 거의 사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네. 2주 전보다 살짝 피곤해 보이셨어요. 오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또 있으시다라는 얘기 해주셨네요. 앞서 소개해 주신 오늘 코너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직접 맡으셨던 사건 조금 요약을 해드린다면 두 분이 혼인하신 사이에 태어나신 의뢰인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재혼한 남편분이 양자로 입양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재혼한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중호적이 되어버리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네, 이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출생신고가 입양에 가름한 출생신고로 봐서 이제 이 아버님하고는 친제 관계가 아니라 양친자 관계라서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서 그 아버님하고의 그 이제 새아버님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출생신고된 호적에 그 호적이 이제 유효한 호적이어서 그 호적 이후에 이제 양친자 관계 그 입양이 된 거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후에 혼인하셔서 혼인했을 때 이제 남편분의 호적으로 또 입적되고 이후에 이제 자녀들 출산하셔서 그 자녀들과의 가족관계 등록이 다 인정되는 걸로 그렇게 다 정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호적이 2개였잖아요. 하나는 10살이 더 늦은 호적. 근데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되면서 네. 이제 뭐 그러니까 2번의 출생이 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 거는 출생이 아니라 입양으로 정정이 돼서 정리가 됐군요. 깔끔하게 됐네요. 네. 네. 자, 2회에 걸쳐서 가족관계 등록부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주의할 점, 가족관계 등록부와 관련해서는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본인의 그 가족관계 등록부나 뭐 이런 이제 출생 관계에 관련된 기본증명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 사실과 다르거나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라도 결국은 사실대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받으셔서 본인의 억울함을 해결하시고 제대로 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질문을 살짝 주신 분들이 계셔서 보면 이중 호적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게 더 아이러니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한 3시간 정도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거는 저희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혼을 하지 않고 내연 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에 자식의 호적은 어디에 올라가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법률혼이 아니라서 혼외자라고 하잖아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다 보니까 그 혼인하지 않은 부모를 출생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혼인 관계일 때가 이게 문제인데요. 혼인 관계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일단 현재 혼인이 유지 중인 남편의 자녀로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 부분 방금 말씀 주셨었고요. 김동균 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중호적 케이스도 많고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네요. 변호사님 예방하거나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이게 전 시간에 저희가 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나라의
이제 특수한 상황이 겹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생겨서 이건 또 예방을 하긴 또 어렵고 또 이제 간소화하는 것도 사실 현재 절차로서는 쉽지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구민의 변호사 나오시는 영상 2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정도면 오늘 것도 올라올 겁니다. 네, 구민의 변호사님 이렇게 2주 만에 또 함께 봤는데요. 오늘 안 떨리셨죠? 네. 이제 점점 방송인이 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2주 뒤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타민 잘 섭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